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오늘은 20대한테 꼭 연애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세 이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40이란 나이가 진짜 저기 멀리 있게 느껴졌는데, 제가 지금 42살입니다. 다행히 전 결혼은 했어요. 어떤 일이건 어릴 땐 막연히 지금 안 해도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았는데, 내가 놓친 기회나 일들이요, 그 나이, 그 시기에만 가능했던 일이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소시적에 해야 했던 일들을 하려면 많은 눈치와 어색함,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도요, 그 무리들과 동화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애랑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해서 보통의 남자들이 하는 말이, 일반적인 여자들 앞에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 말을 듣는 내 입장에선 저 말이 속 깊고 개념 있는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요, 그냥 답답하고 그럴싸하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을 저렇게 해놓고요, 막상 시야에 아주 미세하게 개념을 갖춘 진짜 이쁜 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태도가 변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작 내 생각엔 이쁜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준비 중인 척 하는 것처럼 보여요. 좋은 여자는 여러분 곁에 없어요. 내 눈에 좋은 여자는 다른 사람 눈에도 좋게 보입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요,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절반이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친구들이 왜 결혼을 못 했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걸 떠나서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를 보는 관점이 과거 20대 때 보던 관점에서 진짜로 크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20대 초반에 30대를 볼 땐 아줌마 아저씨로 보는데, 본인이 정작 30대가 되면요, 아직 청춘이라 여기고요, 20대를 바라봐요. 참 모순된 행동이죠. 다들 자기는 아니라 말하지만 이성에게 적극적이지 않은 남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한 구석에 왕자나 공주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턱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일하다 바빠서 이성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말로 변합니다. 저는 20대 때 30대를 살아보진 않았는데, 어릴 적부터 알바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30, 40대를 많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난 진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자를 몰랐던 시기부터 전 32, 33살 이전엔 결혼을 진짜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이가 지나면 쓸만한 이성이 없다는 걸 전 20대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32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30대가 넘어가면 바로 눈앞에 닥치는 현실이 쓸만한 애가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조금씩 진짜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진실을 마주하게 돼요. 똥차라 생각해 차버린 애가 진짜 벤츠였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성들이 다들 똥차라는 걸 그때야 깨닫습니다. 또는 누군가 다가오겠지 막연히 기다리다가요, 연애 한번 못하고 20대를 보내버립니다. 솔직히 내가 성공적인 연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매력이 있어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매일 만나는 이성이라 해봐야 식당 아줌마, 그리고 격리 여직원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요, 내 주변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별로 없다면요, 못난 남자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내가 그 케이스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산 증인이에요. 전 여자를 자주 접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내 주변에 여자가 없다면 동호회나 모임에 진짜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변 소개로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데, 소개로 나가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없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 주변 인재풀이 좋은 이성을 만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게 첫 번째고요. 일단 내가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다면요, 내 주변도 그런 사람들이기에 소개를 받아도 좋은 이성을 소개받을 수 있죠. 이성을 소개해주는 방식에 남자랑 여자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자는 그냥 솔로면 상대가 어울리던 안 어울리던 그냥 막 사랑의 짝대기 이렇게 막 긋는 느낌? 단 여자가 이쁘거나 괜찮으면 일단 내가 먼저 대시를 해보고 실패하면 그냥 방생합니다. 여자는요, 본인이 상대의 점수를 매겨서 A 남자는 70점이니까 50에서 60점 사이의 여자를 소개시켜 줘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상대가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기준에서 얘는 이 정도면 뭐 얘랑 어울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매칭을 시켜줘요. 확실한 건 주선자 본인이 애인이 있거나 결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좋은 이성은 소개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남에게 멋진 사람을 소개받는 건 오랜 시간 쌓인 내 평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소개받은 자리에 내가 원하는 이성이 나온다는 건 그저 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랑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틀려요. 그래서 확실히 여자한테 소개를 받으면 미인이 나올 확률이 진짜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짝은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만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기에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공과 연애를 하려면요, 진짜로 이 용기, 그 다음에 추진력, 정말 이 두 가지가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잘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그 개체수가 많지도 않고요, 설사 있다 한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특별할 게 없는 나한테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멋진 이성을 사귈 자신은 없고 흠이라도 내보자는 마음에요, 이쁜 여자, 잘난 남자는 바람둥이 또는 까진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하지만 막상 잘난 남자, 이쁜 여자랑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그냥 그들도 일반 남자, 여자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세 보이는 여자들 막상 다가가 보면요, 여리고 착한 애들이 더 많습니다. 진상인 남자에게 귀찮은 대시를 많이 받고요,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고 겉모습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한테 아무나 다가오지 말아라. 지금은 귀찮으니까 다가오지 말아라. 준비된 자만 오라. 뭐 이런 느낌? 아무리 도도하고 깐깐해 보이는 여자도요, 내 여자가 되면 정말로 이제 순한 어린 양이 됩니다. 키장남이 미녀를 공략하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인내심과 지구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인은 남자친구 또는 남자가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녀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해도요,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애인이 지금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는 있는데 애인으로 삼을 애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녀 주변을 잘 살피면요, 주변을 맴도는 남자가 꼭 있어요. 그 주변을 맴도는 남자가 나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이 미녀의 어장 안에 갇힌 물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슬프지만 키 작고 안 생긴 남자는 미녀를 꼬시려면 기꺼이 어장의 물고기로 스스로 들어가 보기도 해야 돼요. 전 어장의 물고기를 자처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장의 물고기란 걸 인지하고 있으면 상대 여자에게 크게 당하진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내가 상대 여자를 데리고 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수위를 조절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개념도 있고 착하고 이쁜 여자도 많아요. 문제는 겪어보지 않으면 외부에서 봐선 잘 모릅니다. 일단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신 있게 다가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일단 처음에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녀는 수많은 남자한테 대시를 당해봐서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면 밀쳐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가 다가오면 무조건 여자는 도망갑니다. 일단 친해지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본인만 압니다. 본인의 처세술, 친화력에 달린 문제니까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전 마음에 드는 여자의 이 양 긴 머리를 남자 수염 잡듯이 잡고요, 이렇게 흔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도도하고 이쁜 애가 얘가 기존 자기 쫓아다니는 남자한테 하듯 나한테 대해서 내가 그림처럼 이렇게 잡고 흔드니까 여자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내가 네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만만한 남자를 보이냐? 이 말 한마디 했죠. 요즘엔 이러면 은팔찌 짤 거예요. 그냥 화를 낼 땐 화를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한 번쯤 싸워봐야 이 사람과 꾸준히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멀어질 사람인지 판가름이 나요. 뭐 나랑 인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그 여자 주변에 맴돌면서 네 주변엔 내가 있다라는 개념을 항상 심어줬어요. 매일 아침 9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을 건다든지, 길게 말 안하고 인사 후에 자연스러운 안부 묻고 대충 3분에서 5분 짧은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자리를 바로 이렇게 뜹니다. 하루에 저렇게 몇 마디씩만 주고받는 거예요. 여자가 날 피한다면 싫다는 의미니까 더 이상 가지 않고요, 계속 받아준다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절대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그냥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먼저 심어주십시오. 여자가 호감이 생기면 먼저 다가와요. 그때부터 긴 대화 이어가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엔 야, 너 이제 혼자면 나랑 밥도 먹을 수 있잖아. 다음 주엔 밥이나 먹자. 비싼 커피는 내가 살 테니까 저렴한 밥은 네가 사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사라집니다. 장장 7개월을 이렇게 보내다가 사귄 적이 있어요. 전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지 자연스러운 인연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널려있는 수많은 솔로를 봐도요, 인연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건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솔로가 30대 후반까지는 그럭저럭 즐기면서 살만해서 외로움을 잘 못 느끼는데, 문제는 내가 여러 모임에서 만났던 착한 누나, 이 귀여운 여동생, 이 섹시한 동갑내기 골드미스들이 결국엔 나중엔 다들 결혼을 하고 떠나요. 그렇게 매력적인 이성들은 좀 늦어도요, 결국엔 결혼을 다 합니다.
저도 모임을 많이 다녔는데 처음엔 30에서 50명 만나다가 거기서 마음에 맞는 4명에서 8명이 추려지고요. 거기서 눈 맞아 결혼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 후에 누군가 나서서 모임을 주선하지 않는 이상 그 모임은 서서히 사그라집니다. 그렇게 소모적인 인간관계만 이루어지죠. 나이 40줄 접어드니 아래 동생을 만나도 30대 중후반, 위로는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있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 만나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지난날 만난 여자를 붙잡지 않은 후회, 그리고 연애 경험이 짧았던 사람은 20대 적극적이지 않았던 삶의 후회, 그래도 그때 그녀한테 말이나 걸어볼 걸, 이런 후회들을 합니다. 30대 초중반까지는 외로움을 잘 못 느꼈는데 40대가 넘으면 완전 이야기가 달라져요. 물론 혼자 살면 편해요. 돈도 많이 필요 없고요. 혼자 사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딱히 급하지가 않아요. 돈 욕심 이런 것도 크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외로워해요.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친구들이 이혼하면은 과연 편하고 행복할까요? 40대가 되면 내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나도 내 주변도 어쩔 수 없이 다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꼰대가 됐는데 본인 스스로만 자각을 못해요. 저도 나도 모르게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생각보다 노화가 진짜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30대가 되기 전부터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요. 의욕도 많이 사라집니다. 20대 중반부터 탈모 생기는 남자도 많고 내 나이 32, 34살만 돼도 2살에서 4살 어린 사람 만나도요 아줌마, 아저씨 분위기가 나요. 여자들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2번 찾아오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한 번, 그리고 30대 후반 더 이상 늦어지면 아이를 못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콧대 높던 여자도 30대 후반엔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31살에 자주 가던 강남 가로수길에서 168에서 171의 장실의 모델 같은 여자들을 보면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도 걸고 연락처도 주었는데 31살이 되니까 내가 그런 깡이 어디서 생겼나 싶더라고요. 어릴 때는 장실에 몸매 좋은 여자를 그냥 여자로 봤는데 31살에 그 여자들을 다시 보니까 정말 크게 주눅 들었어요. 그만큼 내 자신감이 하락했다는 소리죠. 남자는 나이 들어 국제 결혼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국제 결혼은 연애로 시작한 커플들이 많아요. 괜한 환상 가지지 마세요. 내 주변에 일본, 동남아, 러시아 국제 결혼자 많아요. 선진국 여자와 결혼은 100% 유학하면서 만나 연애 결혼한 상황이라 결혼 만족도가 높아요. 하지만 그냥 한 번 보고 2번째 결혼한 국제 결혼은 결코 순탄치 않아요. 뭐든지 내가 가장 어리고 가치가 높을 때 그 해야 할 시기에 일어놓으면요 큰 비용이 없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시기와 때를 놓치면요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고요 더 많은 비용까지 들어요. 하지만 만족도는 어릴 때 이뤄놓은 사람보다 만족도가 진짜로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혼자가 될 확률도 높고요. 20대에 섣불리 비혼 선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내 인생을 절대로 베팅하지 마십시오. 일단 남들처럼 정도를 갈 거란 생각으로 사시길 바래요. 참고로 무조건 결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귀찮아도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선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내가 여자의 차이고 상처받는 순간은 창피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재밌는 추억이에요. 참고로 제 아내한테 전 2번 대시했다가 2번 다 차였어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조금 뻔뻔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뻔뻔해지세요. 안녕.